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이게 이 중에 특히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정광석화처럼 통과를 했는데요. 정부는 오늘입니다.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서 곧바로 공포에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세입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 차례 더 2년 더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입자의 계약 기간 연장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전월세 가격도 기존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특히 기존 계약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현재 전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앞으로 돌아야 할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재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월세 인상률 상한은 5%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이 법 시행 전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그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면 기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는 이 시스템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서 내년 6월부터 시행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임대차 3법 시행 오늘부터 이제 3법 가운데 두 개 법이 이제 시행되는데 오늘부터 서울 아파트 전세값 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예고된 임대차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과 세종시 집값이 미쳤습니다. 이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4%나 올랐습니다. 지난주 0.12%보다도 상승폭이 커졌고요. 예. 이 주간 기준 57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강동구가 0.28% 오른 것을 비롯해서 강남, 서초, 송파,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이번 주에도 0.04% 올랐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행정수도 이전 논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이 일주일 만에 2.95%, 3% 가까이 오르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주간 기준 이 3%, 2.95%의 상승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폭입니다. 세종시는 전셋값도 이번 주에 만에 2.17% 올랐는데요.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정부가 단기 전세 대란을 어떻게 잠재울지 다음 주 초에 발표될 수도권 주택 공급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주택임대차법을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광석화처럼 시행에 들어가는데 또 이 정말 전세값은 또 말씀하신 대로 미쳤군요. 네. 자, 코로나19 충격으로 미국의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73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굴욕인데요. 이 코로나19 충격이 지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1분기에 비해서 마이너스 32.9% 폭락시켰습니다. 네. 이는 지난 1947년 2차 세계대전 이후 7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2차 대전 이후죠.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리만 사태 당시가 마이너스 8.4%였으니까 그걸 감안하면 4배 이상 금융위기보다 나쁘다라는 건데요. 네.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됐던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5.0%에 이어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건 이 지금 미국 경기가 리세션, 2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한 겁니다. 네. 미국 경제가 이렇게 주저앉은 건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3월부터 지역별로 주별로 단계적으로 이 단행됐던 국경 봉쇄 조치 영향이 컸고요. 여러 주에서 자택 대기 명령이 내려졌고 공장, 상점 문이 줄줄이 닫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일부 주에서 봉쇄령을 해제하면서 경제활동을 일부 재개했지만 2분기 성장률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문제는 지금도 미국의 코로나 확산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29일 기준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5만 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신규 실업자 수는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미국의 장기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물론 미국의 GDP 성장률은 3단계로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나온 게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갈수록 수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나 경기 침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국과 미국 간 600억 달러 규모, 이건 거의 60조 원 되겠네 보니까. 그럼 이 정도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고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건 한미 양국이 자국 화폐를 서로 맡기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긴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비상금 성격입니다. 예. 앞서 지난 3월 19일 미국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9개 중앙은행과 6개월 동안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습니다. 당시 금액이 600억 달러, 72조 원 상당이었는데 네네. 마이너스 통장을 확보했고 이 만기를 오는 9월 만기 앞두고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네. 미국이 원화를 필요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국내 달러 유동성이 부족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만기가 6개월 더 연장된 셈인데요. 예. 한도도 기존 한도와 동일한 600억 달러, 우리나라 돈 72조 원 규모입니다. 네네. 실제 코로나 충격이 국내 금융시장을 강타했던 지난 3월 19일 한미통화 스와프 체결이 전해지면서 폭등했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40원 가까이 내렸고요. 예. 지금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아래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외국인의 귀환으로 2,200선을 넘어서 연중 최고를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 한미통화 스와프 연장으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달러 국가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72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되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가 전화 통화 중에 한국 외교관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언급한 일이 있었죠. 뉴질랜드 당국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실망했다 이렇게 밝혀서 이게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 번지진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뉴질랜드 한인 사회는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지 변경숙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 회장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건을 먼저 좀. 뉴질랜드 오클랜드, 네, 오클랜드 한인 회장 변경숙입니다. 네, 변경숙 회장님. 네, 자 사건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2017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한국인 외교관이 현지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건데 당시 외교관의 처벌은 감봉 1개월의 징계로 끝났습니다. 경징계죠. 이 문제를 뉴질랜드 당국이 잊지 않고 사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언급하게 된 배경 무엇입니까? 이제 일단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0년이 넘었고요. 예. 우리 한국의 법과 뉴질랜드 법은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와서 뉴질랜드 와서 겪었던 수많은 수천 건의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고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요.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근데 아마 이 사건에서 제가 어떤 서류를 본 건 없는데 제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일단 일어난 사건의 어떤 강도가 세든 안 세든 간에 경찰 요청에 일단은 아마 어떤 공문이 갔다면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한국 측의 리스폰드가 제때 아마 그때 아마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게 만약에
클리어하게 어떤 리스폰드를 좀 늦어지거나 덜하게 되면 이분들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다시 소환하는 상태가 또 생깁니다. 예. 그래서 법에 뭐 지금은 한국도 많이 법이 발달이 되고 각 나라마다 규칙이 다 다르지만 일단 뉴질랜드에서 일어난 일은 뉴질랜드 법의 기본적인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저희 남편이 로이 윌슨 진짜 원래 영국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매일 이런 일들을 이와 같은 비슷한 일들을 매일 저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정말 오랫동안 겪고 살았어요. 그래서 예. 옛날에는 제가 이해를 못하고 막 울기만 하고 이런 사건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막 4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그게 어떤 인종차별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 문화적인 배경을 깊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자, 그런데요. 뉴질랜드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대통령께 이제 우리 대통령께 통화로 지금 언급을 했고 총리가. 네. 근데 지금 이 문제를 논란의 외교관을 송환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부분도 네, 그 강도는 참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심각한 시리어스한 거는 좀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이제 송환 계획을 하고 자기네가 어떤 출두를 원한다라고 하면 또 한국의 사정 또 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송환을 해서 내가 솔직하게 사실대로 말하면 상당히 선처를 하고 배려하는데 또 만약에 송환했을 때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쉽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또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송환 요구에 대해서 네. 현재 직접 가서 출두해서 뭐 솔직하게 밝히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솔직하게 말하면 굉장히 많이 통해요. 이 나라가 제가 그 법정 통역, 경찰 통역 이런 공공기관 통역을 정말 오랫동안 했는데요. 네. 우리가 막 엄청 고민하고 걱정했던 일들도 그냥 사실대로만 그 거짓말 없이 얘기하면은 다 통하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송환을 거부할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사실대로 솔직하게 내가 다른 뜻은 없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남자든 여자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똑같아요. 예. 심지어 제 가족도 제가 저희 남편을 이해 못했을 때는 같은 집에서도 지나가다 마루에서 톡톡 이렇게 캐칭할 수도 있고 그럴 때도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해서 나한테 내가 샤워를 안 했나 예를 들어서 내가 더러운지 샤워를 안 하나 이런 오해도 많이 생겼고 섭섭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네. 지금은 제가 그런 거를 쉽게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영국인들, 뉴질랜드가 거의 영국의 법을 많이 따르죠. 예. 그래서 영국계인들, 뉴질랜드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프라이빗 액트, 그 사생활법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꼭은 이거는 이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개인 사생활의 보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연이든 모르고 하든 스치는 몸과 몸끼리 스친다. 또 친숙한 의미에서 툭툭 친다. 이런 거를 우리는 그게 친하다는 의미인데 예. 이 서양 분들은 굉장히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제 아들한테도 제가 집에서 매일 겪고 살아 이런 문제들을요. 예. 자, 이제 뉴질랜드 현지 한인들은 이제 이번에 크게 이렇게 대두된 사건 때문에 뉴질랜드 안에서 이 국민적인 감정이 악화할 것까지 걱정한다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우리 한국과 뉴질랜드가 그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제 항상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고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많이 염려한다라기보다는 이참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교민들도 아니면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해외를 다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랬을 때 그 나라가 특히 강조하거나 그 나라가 특히 싫어하거나 이런 부분을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다시 인식하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젯밤에도 이쪽에 여기 와서 사시는 교민 한 20년, 25년 이상 된 분들하고도 통화를 제가 했는데
그분들도 스스로 이렇게 깊이까지는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겪고 사는 저희 결혼 생활에서 저희 같이 다민족 가정에서 볼 때는 아주 그게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네. 제가 우리는 우리 남편과 이런 일이 있고 우리 아이들이 손을 잡으면 뿌리친다 이런 얘기를 막 해줬더니 그래요? 그거 이해 25년 돼서 거기까지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우리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도 이참에 조금 더 누구라도 홍보를 좀 하고 좀 교육을 해서라도 좀 더 키위들 서양인들이 특히 싫어하는 부분을 좀 더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저 회장님 현지 몇 시입니까? 시간이요? 예. 시간이 11시 15분쯤 됐어요. 뉴질랜드 시간으로요. 아, 그러시군요. 예. 이 시각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저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났을 때. 네.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굉장히 좀 개인적이든 우리 커뮤니티든 한국 정부든 뉴질랜드 정부도 굉장히 민감해지게 좀 제가 좀 퍼져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솔직하게 인간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 좀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솔직하게 소원에 응해서 털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문화적인 대입니다. 문화적인 대입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도록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경숙 뉴질랜드 오클랜드 한인 회장이었습니다. 주요 뉴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주주 경회. 자,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민입니다. 자,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핫 이슈 재미있게 알아볼까요? 네. 출발 퀴즈 새아침. 이번 문제 상금 1억 원입니다. 두 분 도전하시겠습니까? 하하하, 당연히 도전해야죠. 요즘 한국형 퀴즈 뉴딜이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퀴즈 뉴딜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쨌든 상당히 자신 있어 보입니다. 총 회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맞출 수 있다는 사실 하늘과 땅이 다 알고 있는 거 아시죠? 하늘과 땅이요. 이건 또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이 문제는 1996년에 발표된 가수 김종서 5집 노래입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길 이란 가사로 시작되는 이 노래 무엇일까요? 현다다. 가슴에 퀴즈가 날아와 꽂힌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답은 질문보다 빠르니까요. 자, 문 대통령님. 정답은 아름다운 구속. 자, 지금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셨나요?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그러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래 제가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면 너무 싫어하시니까 자, 스포츠 문제 가겠습니다. 야구 문제예요. 야구 문제 좋죠. 베이스볼. 총회장님 야구 문제는 어떠시렵니까? 야구 정도는 괜찮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그럼 문제 나가겠습니다. 최근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입성한 류현진 선수의 구속은 상당한 구속으로 호평을 받은... 또 구속이래. 그 말만 정말 생각하겠습니다. 네, 꽁트는 꽁트일 뿐. 자, 성대모사 주인공들이 실제로 퀴즈쇼에 나온 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제가 순간 누굴 따라하는지 몰라가지고 점점 할수록 제 손발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방금 제가 처음 듣는 또 성대모사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누구죠? 이만희 총회장,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목소리인데 그분의 목소리를 이걸 제의받고 이제 여러 번 연습을 봤는데 거쳤구나. 설교나 강연이라는 거 봤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좀 다음번 더 좀 잘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분발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만희 신천지 회장이 꽁트에 등장한 이유
이게 뭡니까? 네, 이만희 총회장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청구받았습니다. 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 총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 준비했는데요. 예. 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또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인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혐의 내용이 굉장히 또 다양해요. 네. 지난 2월에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를 해서 방역당국의 신도 명단 그리고 집회 장소를 좀 축소해서 보고했다. 네. 뭐 이런 허위 자료 제출 혐의가 있고요. 네. 또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또 가져다 썼고 5억 원에서 6억 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을 했어요. 예. 그 부분도 또 56억 원 횡령 혐의가 인정이 됐고요. 그 외에도 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이나 안산에 있는 그 경기장에서 네.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종교 행사를 연 혐의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2차례 소환 조사가 있었는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고령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 무엇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이 이미 지난 17일 그리고 23일에 2차례에 걸쳐서 소환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후에 구속영장을 또 청구를 했는데 소환 조사 당시에도 이만희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를 했대요. 몸이 너무 안 좋다. 네. 그래서 4시간 만에 귀가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2차 소환 조사 때는 또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소화를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가 이 정도면 나이와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닌데 예.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해서 또 영장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영장 청구했으니까 이제 이만희 총회장의 그 영장 실질 심사가 법원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네. 오늘 열리죠?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 법조계에서는 예. 신천지 간부들이 이미 구속이 또 되기도 했고 예. 이교주가 총수격이기 때문에 구속에 무리가 없을 거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또 이교주가 아내 계좌 48개로 네. 헌금 3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미 좀 구속이 된 신천지 간부보다 다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요. 네. 거기다가 또 범행을 주도한 인물로 꼽히고 있는 점도 있고 또 변호사가 또 익명을 요구했는데 그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횡령한 돈의 규모가 일단 크고요. 신천지의 방역 방해로 인해서 국가적인 피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했을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보여지고 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높다고 해요. 그래서 구속의 요건은 모두 갖췄다라고 네.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되는 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인 점 예. 89세라고 해요. 네. 또 검찰 조사 때부터 지병을 좀 호소했다는 점이 좀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신학도였죠? 네, 그렇습니다. 의외인데요. 네. 오늘 너무 화려하네요. 예. 그러니까요. 오늘 신학도가 오늘 일탈을 시도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 혹시 청자들께서 보시면 앵무새가 그려진 휴가 준비 중이신 굉장히 분인데.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파격적이죠. 네, 자 코로나19 집단 발병 이후에 신천지 이탈자가 많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 집단 발병 당시에 신천지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됐고 그동안 은밀히 진행되었던 신도 모집 그리고 교육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의 교세 축소는 진행 중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이제 공개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유튜브 채널 종말론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신천지 실상 알리기에 집중해온 윤재덕 소장은 지난달 30일 게시한 영상에서 신천지 교육생은 80% 이상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인다. 몇몇 지파들을 통해 보니까 30%에서 40% 정도의 신천지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부 개신교 내부에서는 신천지로 인해 발생한 실태 파악, 피해 실태 파악, 그리고 교리의 이단성 고발 등 신천지 대량 이탈자 발생에 대한 대응 대책을 논의 중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만약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이제 고령의 나이, 89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제 구속 결정이 된다면, 자, 이분께서 어떤 말을 어떻게 하실 것 같은가요? 성대면서 또 하시려고 하죠? 네. 근데 안 비슷해가지고. 진짜. 미리 차단하신 것 같은데요? 안 되니까요. 봉쇄하시면. 아니, 청취자들께 좀 약간 기대를 좀 너무 높게 하지 마시라. 이런. 이 성대모사는 이만희 총회장의 그 가상입니다. 자, 해주십시오. 네. 자, 이만희 지병으로 많이 아픈데 꼭 이렇게 구속해야겠습니까? 예. 이거 누굽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자. 두 번째 한 이슈는 산책하다 생긴 일이죠. 네. 주인과 산책하던 스피치를
로트와일러가 공격해 숨지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식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예. 즐거운 성대모사를 듣다가 갑자기 너무 좀 슬픈 소식인데요. 네.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맹견인 로트와일러가 그러니까요. 산책 중이던 소형견인 스피츠가 있어요. 하얀 작은 개인데 예. 그 개를 물어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했고요. 이를 말리던 주인까지 부상을 입었고 그 맹견의 주인까지도 네. 말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맹견은 주인은 안 물었나요, 그러면? 주인은 뭐 나동그라졌고요. 예. 또 스피츠는 죽었고 스피츠의 주인은 또 부상을 당했고요. 아니, 그 당시 상황이 정확히 어땠는지 궁금한데, 자, 탁 트인 장소에서 네. 산책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그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예. 굉장히 갑작스러운 공격이었다라고 하는데 예. 영상도 있어요. 그 영상을 보면 이 놀란 소형견 주인이 일단 몸을 돌려요. 예. 그리고 그 소형견도 놀라서 주인 뒤로 숨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게 맹견이 달려들어서 일단 소형견을 물고 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형견 견주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는데 오히려 그 맹견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나동그라지는 모습까지 나왔고요. 예. 숨진 스피츠를 그 주인이 11년이나 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가족 같은 강아지가 죽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 15초였습니다. 네. 정말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자, 강아지 사랑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네. 우리 크리에이터께서도 예, 저는 강아지 그 노령 시추 한 마리를 키우고 시추. 있습니다. 오래 그래요? 키우셨죠 또. 예, 또 중학생 때부터 네. 키웠던 녀석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보다는 네. 이게 그 강아지 3마리 키우시잖아요, 송소미 예, 아나운서는. 송소미 저번에 세 마리 크실 것 같아요. 키우셨죠. 예. 예. 저도 지금 4마리인데 많이 키우다 보니까 저도 또 대형견이에요. 네. 허스키이다 보니까. 네. 근데 입마개는 의무화거든요. 이거는 주인의 불찰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죠. 것 같고. 네. 이번에 사고를 낸 로트와일러가 입마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예.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주인의 불찰이 큰데도 조금 이거는 개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또 쉽지 않잖아요. 자, 근데 사람들도 원래 범죄 뭐 전과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전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뭐 상습범인지. 근데 이번에 이 짓을 한 이 맹견 로트와일러는 그전에는 이제 다른 강아지를 이렇게 해친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혹시? 아니면 네, 전과가 있는 강아지였습니다. 이게 전과가 많았군요. 네, 근데 이거를 예. 강아지한테 전과가 있다고 해야 할지 주인에게 전과가 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 게요. 예. 2017년에 한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이 같은 로트와일러가 예. 같은 방식으로 그 아주머니의 강아지를 또 물어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9일에 이번 사건 피해 견주의 이웃이자 목격자라고 밝힌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해당 가해자 견주는 개를 못 키우게 해주세요라고 올렸는데요. 네네. 그 글을 보면 같은 사고가 벌써 5번째라고 하고요. 네. 또 해당 견주가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점점 배째라식으로 나오고 또 심지어 그 강아지가 스피츠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걸 보면서도 예.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하면서 자리를 뜨고 산책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정말 이게 참 너무한 상황이네요. 네. 이 법적인 책임을 혹시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네, 그 현행법상 예, 예. 동물은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예.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스피츠를 죽인 이 혐의는 재물 손괴에 해당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행법상 손괴죄는 과실 손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예. 이에 따라서 법률 전문가들은 가해 견주에게 사실상의 형사 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예. 옛날에 벌써 제 기억으로 한 10년쯤 지난 얘기인데 네. 어느 날 주차장에 묶여있던 네. 개 한 마리가 사라진 적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네. 그 직원 한 분이 네. 이 개를 처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아이고 상상력이 갑자기 예. 네. 식용 처리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직원이 이 개를 처리한 이유가 사실 자신의 개가 아닌데 예. 주인은 따로 있는데 예. 그 주인이 어떤 사정으로 거기에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개가 이 직원한테 자주 평소에 이렇게 들이받고 예. 물려가고 이렇게 했나 봐요. 그래서 예. 좀 홧김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 예. 이 개가 족보가 있는
예. 혈통이 있는 그런 개였군요. 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에 그냥 매여 있으니까 그냥 자기가 식용을 써도 될 만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슈 발생하죠. 예. 네,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어떤 족보가 있는 개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입건이 됐고 예. 아마 나중에 아마 방금 재산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개를 재산이라고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아마 제 짐작으로 그때 그 경찰이 그러던데 적어도 수천만 원 물지 않으면 뭐 깜빵에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독일에서는 이 법이 있다고 합니다. 일부 주에서는 이 그 가해 견주의 그 모든 그 책임을 그 애견이 하는 모든 행동을 다 지게 하는 그 법이 있다고 해서 이걸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좀 반려견의 철저한 책임의식 주인들이 가져야 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법적으로도 뭔가 제도적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자, 이 관련해서 이분은 잘 성대모사 잘 아시죠? 네, 여기 전문가죠. 자신감 막 주기. 자, 과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생각나는데 자, 이분께서 지금 상황 만약에 보신다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아유, 정말 절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대통령님께서도 그 반려견 키우는 걸로 하는데요. 빨리 그 영수회담 열어서 그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송 아나운서님 함께 하시겠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완벽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칭찬 받았습니다. 네, 오늘 두 분의 한 이슈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소미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 황보선은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자격증 수십 개를 가지고 계신 김대호 연애 전문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보겠습니다. 김대호 연예 전문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기왕이 이제 그렇게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십 개라고 해보시면 수십 개에다가 플러스 1을 또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그저께 제가 이제 이 중장비에서 굴삭기가 아니라 굴삭기는 일본 표현이고요. 굴착기로 이제 이 종목 이름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포크레인 있잖아요. 그걸 무한대를 제가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하나를 더 딴 상황에서. 그럼 몇 개예요, 이제? 지금 한 세지도 못하시네요. 네, 한 30몇 개쯤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 자격증이 좀 따로 한번 특집 코너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네. 자, 먼저 최근 논란이 된 이야기부터 해보죠. 개그맨 남희석 씨가 김구라 씨를 저격한 글. SNS상에 올렸다가 내리긴 했죠? 화제가 됐네요. 네, 일단 그 글을 내리기는 했는데 그 사연은 조금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떤 지금 내용입니까? 이제 그 표현하신 것처럼 저격을 하거나 뭐 지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뜬금포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네, 이 남혜석 씨가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라디오스타에서 김구라는 초대 손님이 말을 할 때 본인 입맛에 맞으면 안 맞으면 등을 돌린 채 인상을 쓰고 앉아 있다. 뭐 자신의 캐릭터이긴 하지만 참 배려 없는 자세다. 그냥 자기 캐릭터 유지하려는 행위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몇몇 짬 어린 게스트들은 나와서 시청자가 아니라 그의 눈에 들기 위한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뭐 같은 MC 그다음에 또 이제 같은 웃음을 주는 이제 개그맨 이런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자라는 직업, 연예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말을 바꿔서 이제 뭐 어떤 연예인이 문제점이 있으면 동료 연예인과 같은 거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김 네. 기자님 하면 네. 마치 이제 기자가 자기 생각인 것처럼 문제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이 상황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같은 개그맨이고 같은 MC이기 때문에 네. 만남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일부 네티즌들 같은 경우에는 남희석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은 또 지적받을 만한 거다. 자신들도 이제 불편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뉴스타 라스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보면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사람이 저 김구라 씨가 가끔 돌아서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그렇죠. 네. 저는 우리 출발새 아침 출연자한테 이렇게 등 돌린 적은 없는데 한 번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처음 당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출연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상처를 받을 수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스타나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필요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을 알린다거나 뭐 아니면 자신의 이제 그 홍보를 위하거나 뭐 하면서 이제 적당히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서 공격받고 이야기하면서 뭐 기브앤테이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자존심이라는 부분이 있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배려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지적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김구라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중파 라디오 DJ로서 이제 공중파에 다시 재진출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아니면 케이블 방송에서 비속어 그다음에 또 연예인들에 대해서 정말 심하게 이제 비판 뭐 이런 형태가 있었죠.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뭐 김구라 씨 그다음에 황봉활 씨 노숙자 씨 이렇게 세 명이서 이제 거의 이 공중파에 출연하고 있는 연예인들이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이제 비속어와 비판이 이어졌었는데 그때 이제 DJ로 발탁된 이후에 김구라 씨가 반성을 한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또 뭐 이효리 씨에게 특별히 미안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제 비판이나 아니면 날선 예봉이 꺾이는 것으로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김구라 씨의 예전 캐릭터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퉁명스럽게 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의자를 돌린다거나 아니면 또 말을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아냥이 담긴 그런 표정이나 단어를 사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로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나타나면서 조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글을 올리는 게 흔하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물론 개인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남희석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이제 일단 글을 내리긴 내렸는데 이 남희석 씨가 거의 뭐 우리나라에 SNS가 들어왔을 때 이 트위터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성이 있고 그다음에 또 좌우 편향 없이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계급과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이 굉장히 신중하고 재미있게 올리는 이 페이스북 글들이 눈에 띄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누구는 그래요, 솔직히. 혹시 남희석 씨가 술 먹고 올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SNS에 자신의 글이 내려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지 그랬느냐 그러니까는 2년 동안 내가 생각하다 올린 글이다. 2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에는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가 있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 프로그램 그다음에 김구라 씨의 행동만을 방송을 통해서 보고서 쓴 글이 아니라 아마 좀 이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던 이 동료 혹은 후배 연예인이나 아니면 개그맨들로부터 좀 하소연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남희석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출연한 다른 게스트들의 이 이야기. 사실 이제 남희석 씨가 목동에
살거든요. 예. 그 목동 아파트 바로 앞에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심야 수제비집이 있는데 수제비집. 있는데 거기에 이제 주로 연예인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이 소주를 먹고 그다음에 녹화 끝내고 나서 하면서 남희석 씨가 이제 불려 나오거든요. 수제비집에서 소주를 마십니까? 매콤한 대합 수제비라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야기들을 듣고 아마 또 이제 남희석 씨가 또 후배들 챙기는 마음에 올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김구라 씨는 뭐 입장 표명 자체가 현재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좀 더 김구라 씨가 좀 뭐랄까요, 챙겨주는 모습을 방송이건 아무리 캐릭터라 그래서 등 돌리더라 하더라도 방송을 통해서 등을 한번 다시 또 두들겨 준다든지 이런 격려의 모습들도 좀 보여줬으면 하는 저도 솔직하게 개인적인 바람이 조금 있습니다. 등 돌리지만 말고 등도 두드려줘라.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연예계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적인 저격. 예전에 이런 일이 좀 있었죠, 또? 네, KBS 이제 개그 콘서트에서 유재석 씨에 대해서 보느냐 이래가지고 임모 개그맨이 굉장히 이제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묵계예요. 다른 연예인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다음에 다른 연예인의 연기나 웃음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묵계에 가까웠었죠. 그리고 또 이 개그맨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장 곤혹스러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일까요? 일반인과 함께 술을 먹을 때 웃겨봐라. 왜 안? 네네. 정말 그게 힘들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자신의 진중한 면도 있고 한데 왜 나에게 이런 술자리에서까지 스트레스를 푸는 자리에서까지 웃겨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트를 할 때도 웃겨야 되고 이런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많이들 하는데 그런 만큼 이제 남의 비판을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뭐랄까요, 좀 피해의식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조금 이 김구라 씨에 대한 이 남인석 씨의 이번 표현과 같은 경우에 방송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좀 이제 다른 저변의 것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한동안 연예인과 재계에서 프로포폴 투약으로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이후 이제 이 프로포폴 관리가 엄격해지니까 다른 대체 약물을 찾아서 구하려는 그런 시도가 늘었다고요? 네, 사실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공주파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먼저 이제 취재를 하던 내용이에요.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제 조금 사실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프로포폴이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어떤 형태로 생각이 되어지면서 되는데 이 프로포폴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자 대체 약물로 떠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에토미데이트라는 전신마취 유도제이거든요. 근데 이제 에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적으로는 뭐랄까 이 졸피뎀을 대체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프로포폴로서만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몇 달 전에 이제 휘성이라는 가수가 2차례에 걸쳐서 이게 화장실에서 이제 자가 주사를 놓으면서 굉장히 문제가 되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A 씨 이래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나오시는데 지금 현재는 활동을 하지 않고 있고 많이 어찌됐든 여성입니다. 여성이고요. 근데 이제 여성이 이제 이 투약을 했다 이런 정보를 받고서 이제 경찰에서 내사를 벌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일부 병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인데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 A 씨에 대해서 현재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에토미데이트라는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제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선을 명확하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한동훈 검사장과 이제 그 채널 A의 이모 기자 여기에 이제 녹취록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다른 뭐 정치부 기자나 아니면 사회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내용에 집중했겠지만 저는 이제 딱 그 이 프로포폴과 관련된 한동훈 검사장의 생각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아직 뽕은 아니지 않느냐. 프로포폴이라는 것은 사실 정상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 거야. 그 횟수라는 건 여러 가지 팩트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이 프로폴 문제는 정확하게 투약이나 이런 게 딱 나오거나 그런 게 확인되지 않으면 기소가 쉽지 않다. 이게 이제 검사장이 이야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프로포폴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마약류로 지정이 되어 있고 관리 대장을 써야 되지만 이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렇게까지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어떻게 의료용으로 맞은 것인지 아니면 이게 오남용 그러니까 과다하게 맞았고 마약류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 맞았는지 이 부분을 수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휘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굉장히 위험한 약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프로포폴이 제일 그 안 좋은 부작용이 뭐냐면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게 뭐냐 의사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이 주사제를 놓다가 뇌진탕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마취과 의사들 보면요. 상태가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마취과 의사들 보면 상태가 이렇게 평소에 봤을 때도 힘들어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죠. 일부인데 그러면서 뇌진탕으로 가는데 이제 애토미데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반인들이 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약물의 이 약품에 대해서는 빨리 식약처에서 좀 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내지 마약류로 빨리 지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얘기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애토미데이트 이 약물에 대해서는 빨리 법적으로 명확히 어떻게 이거를 금지 약품으로 설정할지 어떻게 할지 빨리 굉장히 많이 하겠네요. 유흥가하고 연예인들 사이에 너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각한 상황이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금요일 7월의 마지막 날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공정하고 편들지 않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